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아치라인에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이제 빌딩 요소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에 치수 데이터도 이게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데이터들이 지금 있기도 하고, 지금 빌딩 같은 경우는 벽일 경우에는 요 데이터이죠. 요 데이터. 그다음에 문짝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 혹은 이쪽 데이터도 있거든요. 스타일 데이터 있죠. 데이터도 있고, 기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요거 있죠. 스타일 데이터, 요 데이터가 있고, 곳곳에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여기 보면 디자인 센터에 들어가셔도 여기도 있죠. 여기에는 요소 말고 예를 들어서 그룹도 있고 재질도 있고 객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객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나의 쪽 데이터라고 별도로 만든 데이터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치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모든 BIM 소프트웨어라는 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방식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호출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데이터가 있기도 하고, 원래 개발자가 만들어 온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래 그 개발자가 만들어 온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그 데이터의 원본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무슨 자기가 사용자가 삭제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삭제하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다른 사람에게 그 데이터가 갔을 때 기본적으로는 원본을 그냥 똑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로 데이터가 남에게 갔을 때 원래 개발자가 만든 데이터가 그게 누락이 될 경우에 상대방이 그거를 정상적으로 못 열게 되는 거죠. 하나의 그 시스템인데, 시스템에서 기본 시스템을 건들게 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어떤 거를 장치를 만들어 놓았냐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그저 팩토리 데이터를 해요. 공장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설정 값이죠. 그게 있고,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걸 사용자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 여기 보시면요, 라이브러리 중에 보시면은 주황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요, 이 주황색이라는 건요, 원래 아치라인이 갖고 있는 팩토리 데이터예요. 이거는 삭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삭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 데이터 있죠. 이게 사용자 데이터인데, 이거 저희가 만든 거죠.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삭제 기능이 있어요. 이름 바꾸기 기능도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렇듯이 이게 주황색은 못 건드린다, 하지만 파란색은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 빌딩 데이터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 파란색은 삭제하지만 이거는 삭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 파란색 말고 이 주황색의 변형 데이터를 내가 쓰겠다. 그러는 거는 가능해요. 여기서 이거를 속송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주황색에서 우클릭해서 속송이라고 클릭했거든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화면은 이 벽에서 우클릭해서 속송 클릭했을 때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방금 전에 활성화한 그 데이터가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요, 여기에도 주황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여기 주황색이 있고 사용자 데이터가 있죠. 여기서 이걸 아마 여기서 삭제를 할 수가 있나? 스타일만 삭제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황색 데이터에 변형 데이터를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방금 전에 바뀌었어요. 바뀌어 놓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수정을 하겠죠. 300을 해놓고 수정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덮었을까요? 아니요라고 누르면은 잠시만요. 이게 300돼 있네. 그다음에 요거를 수정하면은 이 활성 요거 380이 300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리크면 좀 곤란하거든요. 이게 아마 요거 380 수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수정을 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것을 내 데이터로 따로 저장을 하시는 게 추천되는데, 방법은 수정이 됐잖아요. 요거를 300으로 바꿀게요. 바꿔놓고 요거를 세로 있죠. 세로라고 하면은 자기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클릭해서 내 폴더는 가급적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380인데 300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폴더는 경로예요. 자기가 원하는 경로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상위 폴더가 아니라 하위 폴더가 여기에요, 사실요. 하위 폴더가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 폴더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지정하시면 돼요. 없는 경우에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카펜터 A라는 그 자기 폴더죠. 이게 그 경로에 보시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여긴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 기능이라고 있죠. 가능.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 데이터가 나타나는 거고,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 프로젝트에서만 쓰는 겁니다. 가급적 이렇게 하면 좋겠죠. 놓고 두께 300 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카펜터 A의 두께 300 요거 있죠. 요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두께 300 벽이라고 요거 있죠. 방금 전에 했던 거거든요. 요 데이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여기서 말고 벽에서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요. 이 데이터는 이 벽 카테고리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펜터 A라고 있죠. 이게 좀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재질이라든지 뭐 오브젝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그쪽에서는 여기 나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빌딩 속성에 있는 기본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은 요런 카테고리 좀 이렇게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벽은 돼 있고,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도 여기도 요거는 기본 찾는 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문의사항이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이름으로 통합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ABC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내에다가 그 ABC라는 거기 항목에 뭐 그 다음에 창문, 재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것만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자기 경로가 먼저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빔 소프트웨어에서는 요게 구분이 먼저예요. 구분의 그 밑으로 자기 회사 이름을 넣으셔야 되는 방식입니다. 아까처럼 여기에 카펜터이라는 거를 하위로 들어가는 거고요. 카펜터 A에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만의 데이터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혹은 다른 PC로 라이센스를 옮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론 이제 자기만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기본 데이터와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통합죠. 통합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오시면요. 설정에 열기 및 저장해 보시면은 환경 패키지라고 있죠. 요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경 설정 파일로 하나로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 중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장 데이터랑 팩토리 데이터랑 사용자 데이터가 통합으로 움직입니다. 상당히 용량이 커요. 상당히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배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저희
아치라인 한국 홈페이지 보시면요. 다운로드에 보시면은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있네. 예, 요거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용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경우에 저희랑 같은 데이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 상당히 큽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해보자면 다는 안 받고요. 한번 하다 보면은 이제 용량이 나올 것 같은데 2.4기가입니다. 2.4기가 보신 것처럼요. 여기 나오죠. 2.4기가라고 4분 정도 소요된다. 근데 이제 무시하고 끄고요.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하진 않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그러니까 공장 데이터를 빼고 내가 만든 데이터만 따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내보내기 기능에 요 스타일 있죠.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자기가 데이터를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축 요소에서 개체 중에 어떤 거, 병사로 중에서 몇 개, 뭐 여기서 보통 이런 것들 여기서 자기가 만든 데이터 혹은 뭐 그룹 데이터, 기본 데이터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만든 데이터만 따로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벽이다. 벽 있네. 여기서 이렇게 돼 있네요. 시프트 클래스 이만큼. 여기 되죠. 이만큼을 이만큼.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내기 한 건 아니고 리스트를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여기서 이만큼에 또 추가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죠. 그 다음에 슬라브다. 이만큼 시프트를 내가 눌러서 한 거예요. 이걸 내보내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 벽 있고 보가 있고 슬라브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점은 하나밖에 없네. 창문도 그러면은 벽, 보, 슬라브, 창문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확장자는 똑같아요. 환경 패키지랑 이렇게 똑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구성 요소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스타일로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의점이 뭐냐면 이제 디자인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 여기에 홈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재질을 좀 문의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요 카테고리가 있죠. 카테고리에서 본인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카테고리 하나 추가시키고 분이 계시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추가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요. 본인이 하시려면 여기 나이라는 거 있죠. 나이라는 거 하부에다가 하시면 돼요. 만약에 회사 이름이 ABC다 그러면 여기다가 ABC를 바로 넣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데크 요 재질을 한번 ABC라는 그 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택을 하고 요거를 재질 속성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바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여기 보면 재료 속성 복사 있죠. 복사를 했어요. 클릭했어요. 확인 누른 다음에 재질에 여기 보시면은 새 재질 생성이라고 있죠. 클릭해 놓으면은 아까하고는 다르거든요. 아까 데이터를 넣으시려면은 요거 있죠. 재료 속성 붙여넣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했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이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카테고리를 A, B, C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이거 여기 놓고 확인 누르잖아요. 이것도 무시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재질의 나의 안에 보시면요. 방금 ABC라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 방금 전에 내가 만든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본 팩토리 데이터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삭제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아예 쪽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사용자 데이터죠. 이런 식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홈 버튼 누르셔가지고 재질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쪽 데이터는 이거 어떤 경우는 삭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뭐 잘 안 먹혀요. 현실적으로 된다고 해도 이게 왜 삭제가 됐냐면은 원래 거기에는 없던 건데 제가 사용자가 여기다 저장을 안 하고 여기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삭제가 안 되죠.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저장을 할 때 여기다가 안 해놓고 이쪽에다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삭제가 돼요. 근데 이제 관리상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게 원래 데이터인가? 내가 만든 데이터인가? 혹은 옆집 소장님이 만드신 데이터인가?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리겠죠, 현실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이 나의라는 폴더로 집어넣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꼭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헷갈린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예. 물론 3D 웨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D 스케치업에 사용하는 3D 웨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아마 데이터는 삭제가 돼요. 원래 팩토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것도 사실 이런 방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나중에 헷갈리니까 사용자 데이터는 무조건 나의 쪽으로 집어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카테고리, 나의 카테고리 보면은 요 다른 카테고리도 있잖아요. 요거를 뭐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삭제하는 방법은요. 여기서 바로 삭제는 안 되고요. 데이터를 없애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 지금 요소가 이름이 맨 밑에 주택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 샘플의 데이터 하나 있죠. 삭제를 하잖아요. 그럼 주택 샘플이라는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삭제됐습니다. 요거는 요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욕실 실습용인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욕실 실습용이라는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제거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없애고 그러면 뭐 이상한 문자로 돼 있던 것도 사라졌죠. 빌라 사브와 그것도 이제 데이터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